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에 들고 갔었던, 하와이에서 샀던 하여튼 여름 제품들 하울 플러스 리뷰 첫 번째 아이템 두둥 에르메스 오아시스. 네, 이름은 찾아봤답니다. 에르메스 여름 슬리퍼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밑에 굽이 없는 슬리퍼 형태인 오란, 똑같이 생겼지만 굽이 달린 오아시스, 발목 스트랩이 달린 인센스, 젤리 슈즈인 알로하. 요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여름에 백화점에 가면 나 빼고 다들 신고 계시는 그런 쓰레빠라고 해야 할까요? 여름 백화점 국민 신발일까? 컬러는 에토프 컬러, 사이즈는 38 반, 오아시스 오란. 하여튼 요 가죽 계열들이 가죽이 살짝 다르고 뭐 색이 다르고 요렇게 하면서 각각 가격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본 중에 기본, 여기 컬러, 여기 컬러, 여기 컬러, 여기 스티칭까지 통일을 한 쭉 단색. 하여튼 요걸 사면 뭔가 재질에도 신경을 쓰신 걸까 싶은 신발 파우치에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게 백화점에서 되게 많이 보기만 했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는 몰랐었는데요. 사서 신고 보니 알겠습니다. 우선 가격. 저는 미국에서 사는 바람에 관세 플러스 환율 플러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가보다 약 15만원 정도 더 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웬만한 명품 브랜드에서 가죽 재질의 스레빠 100만원 안짝으로 찾아보기 약간 힘들다. 하지만 에르메스의 오아시스는 오란 가격, 오아시스 가격 100만원 안짝으로 구매 가능. 그거 플러스 편안한 착용감이라고 하기엔 조금 곤란하고요. 뭐 거슬리지 않는 착용감. 그냥 슬리퍼들처럼 여기가 통짜가 아니라 이 H 여기가 살짝 뚫려있는 요 부분 때문에 발볼이 넓은 저는 새끼 발가락이 걸리는 요 부분에 쓸려서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신고 약 10분 있다 못 걷겠다 요 정도가 아닌 한 4시간 정도 걸으니까 조금 곤란해졌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TMI인데 제가 알기론 이 오란의 가장 인기 컬러는 화이트와 골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하와이 매장에 가서 오란 슬리퍼에 힐 달린 거 그거 보여주세요 하니까 골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를 신어본 결과 골드색과 제가 입는 옷의 조합은 약간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들어서 화이트 없나요? 화이트 없고 블랙 없고 결국 남았던 컬러가 에토프 컬러와 하늘색 있었거든요. 근데 하늘색은 제 사이즈가 있었고 이 에토프 컬러는 38 반. 원래 요 정도 슬리퍼는 38을 신는데 반 사이즈 정도 업을 했다. 그래서 그런가 뒤는 조금 남는 느낌이다. 그래도 새끼 발가락 부분이 쓸려서 상처가 나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 조금 여기가 늘어난 자국이 보인달까요? 이런 걸 보니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반 사이즈 업, 한 사이즈 업 해도 그렇게까지 무리가 있을 것 같진 않다. 이게 반 사이즈 정도 커도 이 컬러를 고른 이유는 원래 명품 매장들 가면 혹시 이 둘 중에 뭐가 어울리나요? 하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이게 더 어울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달까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하와이 에르메스 셀러분은 저에게 에토프 컬러가 인기가 굉장히 좋으니 사이즈가 커도 무조건 이걸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이걸로 샀고요. 신고 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곤란해 라는 점은 없었으니 굉장히 만족하고 지나갑니다. 하여튼 에르메스에게 이런 말은 정말 안 어울리고 해서는 안 되나? 뭐 여튼 싶은 말이지만 이 오란 슬리퍼와 오아시스 얘는 가성비 아이템이 아닐까? 라고 작게 얘기해봅니다. 돈을 더 주고 굳이 하와이에 가서 에르메스의 오아시스를 사야 하나? 라고 물으신다면 오픈런이 죽어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에르메스가 보여서 웨이팅을 찍었는데 갔더니 늘 없더라. 그런 아이템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날의 온도, 습기, 시간, 에르메스의 기분 뭐 이런 거를 맞춰서 살 수는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굳이 막 하와이 가서 이거를 꼭 사서 오셔야 해요. 요거까진 또 아닌. 그 다음은 바캉스룩에 빠질 수 없는 누드 브라들. 당연히 저도 양대 산맥 1번 포르셋 누브라, 2번 기본 누브라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랄까 워낙 많이 들어보고 몇 번 써봤던 제품들이라 특별할 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한 줄 평 정도로 나가자면 그냥 브라탑 정도 입어야 한다, 등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원피스 정도 입어야 한다 하면 포르셋 누브라 추천드리고요. 요게 기본 누브라보다 붙는 면적이 조금 더 커서 안정감이 요만큼이라도 더 있는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내가 모노키니나 비키니를 입어야 하는데 비키니의 면적이 조금 작다, 그냥 일반 누브라가 낫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산 그 구찌 수영복 해도 가슴 부분이 얇게 나온 디자인인데 브라 입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다 삐져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정말 여기 길이가 그냥 딱 맞더라고요. 1mm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수영복엔 요 제품으로 더 추천. 사실 비키니나 여기가 뚫려있는 모노키니를 입을 때 요 흑호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나중에 그 부분만 여드름 없애는 걸로 톡톡톡 없애주곤 한답니다. 이게 보일까봐 신경이 쓰이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요 두 개는 뭐 그렇게 놀라운 사용감, 놀라운 변화 이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왜냐? 누브라
업계 쪽에 오래 있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와이 간다고 누브라를 거의 종류별로 사보면서 뭐 비추템도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너무 여기다가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싶었던 거 요거입니다. 요거는 가슴에 붙이는 형태가 아닌 옷에다가 붙이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접착면이 어마어마하게 짱짱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양만 보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밑에다가 붙여서 올리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이걸 밑에다 붙이게 되면 요 브라를 한 5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계신 거랍니다. 저는 수영복 입을 때 누브라로 여기를 1차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용도가 아닌 요 위에다가 붙여줘서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그런 효과로 써주고 있답니다. 근데 효과가 꽤나 좋아요. 왜냐면 얘를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슴 모양이 이렇게 3자로 되는 느낌이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밑에 각을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되는데 위로 붙인다? 그러면은 한 2번 정도만 수정을 해주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 붙이면 사용하기 간편하다 플러스 조금 더 볼륨감을 주는 느낌이라 요 두 개 있는데 뭔가 조금 더 부족해서 뭔가 추가로 사고 싶어 하실 때 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하와이 하면 이쁜 바다와 귀여운 거북이, 돌고래, 산호초 등 아름다운 바다 환경. 근데 사실 바다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한 선크림이 해양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와 괌에서는 옥시벤존과 옥시노세이트 성분을 함유한 선크림의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에이 그거 선크림 요만큼만 바르는데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해마다 14,000톤의 선크림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바다와 돌고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광고 제품 체이싱 래빗 굿데이 메이트 무기자차 선스틱. 제가 하와이에서 두피까지 바르는 걸 보시고 광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케이스 너무 귀엽잖아. 폐 플라스틱을 녹여 50% 함유한 PCR 소재 용기 사용 플러스 삼림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종이로 제작된 종이 케이스까지 더욱더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구나. 가끔 이런 케이스들 중에 한 번 빼고 다시 빠꾸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건 빠꾸 가능해서 그 점도 좋았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등급으로 햇빛이 강한 바다 물놀이 할 때도 딱이겠구나. 처음에 발랐을 땐 이거 바른 거 맞나 싶었었는데 살짝 탄 지금은 쓱쓱 바른 후 손가락으로 정리하면 하얗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조금의 보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마무리된다. 마무리감은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에 끈적임 없이 사용 가능. 물놀이 도중 덧발라도 끈덕한 거 위에 다시 바르는 그런 찝찝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요. 실키한 마무리감 때문에 메이크업 후에 그 위에 덧바를 때에도 톡톡 발라주기 곤란하지 않아서 좋았다. 바다에서 물놀이 도중 녹아서 선크림에 눈이 아프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하지만 체이싱 래빗의 굿데이 메이트 무기자차 선스틱은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아서 좋았었다. 체이싱 래빗의 굿데이 메이트 무기자차 선스틱이 지금 원뿔원 이벤트 중, 지금 하나 사면 하나 더 이벤트 중이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얘 방금 선크림 광고했는데 이건 또 뭐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바다에 들어가실 때 꼭 한번 환경을 위해 요런 옵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붙인 그 엉덩이 패치 그거 뭐요? 체이싱 래빗 버슈름 범 패치. 처음에 엉덩이 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엥? 굳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뭐 굳이 엉덩이까지 팩을 붙일 필요가 있나? 하지만 한번 써보고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약간 TMI를 조금 뿌리고 가자면 제가 그 엉덩이 살이 없어서 뼈와 살이 닿는 그 살이 매우 거칠고 거뭇거뭇하달까요? 그게 고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즉 없으신 분들이 복 받으신 거랍니다. 이게 한 번 신경 쓰이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서 반바지 입고 숙였을 때 보이는 건 아닌지, 수영복을 입고 숙였을 때 보이는 건 아닌지. 괜히 만져보고 괜히 거울 보고 몇 년째인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생활 중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상세 설명을 스치듯이 보면 거뭇거뭇해지는 엉덩이 피부, 오래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추천. 이라는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저랑 바디 프로필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딱 열면 너무나도 귀여운 버섯 모양의 팩 2개가 있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엉덩이 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트 마스크 재질을 상상해서 그거 축축하고 물 떨어지고 붙이고 있는 동안 엎드려만 있어야 되고 영 곤란할 것 같은데? 라는 거부감이 들었었는데요.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겉은 거즈 붕대 재질, 안은 척 붙는 하이드로 겔 타입의 탄성 파스형 프리미엄 패치. 팩을 할 때 요 부분을 그 거뭇거뭇한 부분에 요렇게
맞춰서 붙이고 있는데요. 하고 나면 한 번 사용만으로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하면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촉촉하니 그래도 뭔가 해준 느낌의 요새 애용 중이랍니다. 붙여주고 팬티 입고 바지 입고 앉아있어도 안에서 용액이 새서 축축해져서 곤란해진다거나 자꾸 움직여서 짜증난다 하는 일이 없어서 좋았다. 사용시간은 20분 정도인데 붙인 것도 까먹어버릴 것 같은 사용감, 착용감 살짝 늘어나는 재질이라 대충 이렇게 안 보이니까 가져다가 붙일 때 여기 조금만 더 하면서 요렇게 살짝 늘려서 붙여주기도 좋았고요. 냄새는 복숭아향, 베리향이 나는데 실제로 복숭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수분감을 주어 마무리된다. 이게 아무래도 화장품이다 보니 처음에 많이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는 담당자님의 말을 조금 무시했었달까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궁둥이 관리용 패치 아닌가? 뭐지? 근데 진짜 붙이자마자 화하게 쿨링감이 돌아서 편집하다가 궁둥이에 쥐 날 것 같던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달까? 물론 심하게 파스 바른 것처럼 화해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쿨링감이 돌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 그것에 걸맞는 피부 자극 테스트, 저자극 판정, 그리고 거기다가 더 얹자면 비건 제품, 엉덩이 팩?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하는 점을 없앤 체이싱 래빗의 버슈름 범 패치가 지금 30% 할인 중. 무려 7,000원으로 할인 중이다? 아니 굳이 엉덩이 팩까지 해야 될 일이야? 생각했던 저의 편협한 사고를 바꿔준 버슈름 범 패치가 7,000원으로 할인 중.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은 수영복을 제가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수영복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보는 사이트가 데이즈인데요.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데이즈 오프라인 매장에서 와 너무 이뻐 라고 하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본 순간 헉 생각보다 비싸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모노키니 중에 너무 제 스타일이라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거의 20만원 돈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사긴 샀는데 제가 원하는 날짜 안 와가지고 발송하기 전에 취소했고요. 그럼 또 여기서 의문 한 가지. 그 정도 돈을 주고 그니까 DDM발 수영복 값에 몇 배를 더 주고 디자이너 브랜드 수영복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 그 가치가 있을까?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나뉘십니다. 하나, 인스타 사진을 정말 매번 찍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솔직히 DDM 사이트 가셔서 한번 사서 입고 사진 찍고 안 입고 요게 훨씬 가성비가 좋긴 하죠.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퀄리티 차이는 있답니다. 빤스와 브라만 나오는 비키니보다는 모노키니가 조금 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고 해야 할까요? 대부분을 잡아주는 짱짱함, 입고 이렇게 당기면 안감과 겉에감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든달까요? 플러스 안에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 안에 패드는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디자이너들 요 위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외국 중명품 브랜드들 그 가격대랑 요렇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애들은 또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다들 특징이랍니다. 그러니 패드도 넣을 수 있고 짱짱하고 색감이 쨍해서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러고 은근 중요한 포인트 가랭이의 파임 정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훅 파인 건 아니라서 살짝 이렇게 고깃고깃 접어서 넣으면 커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는 데이즈 수영복을 추천드리지만 요새 또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이번에 가져간 수영복 중 오프닝 수영복 가슴팍에 홀리데이 적혀있고요. 요거는 제가 또 1, 2년 전에 다른 오프닝 수영복을 사봤을 때 그때 스몰을 샀다가 이 부분이 너무 짧아서 아예 못 입고 지금 방치 중인 수영복이 하나 있어서요.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M 사이즈로 구매. 사이즈가 잘못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저에게 너무 헐렁헐렁거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앞판? 상판? 흉통이 작으신 분들은 요게 이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좀 흉통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떨어지는 핏이 부유방을 살짝 보이게 만들면서 파임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지만 가랭이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파였다? 생각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수영복 자체의 질은 여기 안에 패드 넣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저보다는 흉통이 작으신 분들 추천. 근데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온 것 같긴 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빨간색 원피스 수영복 사실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원색들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긴 하죠. 특히 물가에선 여기 가슴팍에 로고가 적혀있고 등 부분은 훅 파진. 얘는 사진은 잘 나오는데 뭐라고 하지? 사진이 잘 나오게 각도를 제가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 수영복이고요. 왜냐? 이 팔 부분이 아까 오프닝 수영복보다 더 훅 들어간 그런 느낌의 넥 라인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파이고 이거는 진짜 밑에 왁싱을 안 하면 거의 못 입을 것 같이 훅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레슬링복 같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스몰이 없어서 그때 미디움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길이는 좀 짧은 느낌이라 168 이상이시라면 조금 곤란하다? 전체적인 길이는 짧은데 어깨끈 부분은 길이가 길고 배 부분은 짱짱하지 못하고 가랑이 부분은 훅 파이고 계속 손이 가서 잡게 되는 그런 수영복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물론 저는 사진은 건졌고요. 아, 그리고 조금 놀라웠던 점이 저는 이거 당연히 물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지금 다른 거랑 다 섞어놨는데 물듬이 1도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수영복들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데이즈.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랐다. 계속 어디를 갈 때마다 들고 가고 싶은 수영복 1위는 데이즈. 계속 손이 간다. 하지만 너무 비싸졌다. 이렇게 정리드리면서 그 다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 리모아 트렁크. 가격은 맞아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 제가 출국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명품 브랜드들, 화장품 브랜드, 젠틀몬스터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매장 빼고는 다들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시고 싶으시다면 일로 가세요 해서 글로 갔더니 이 매장은 임시 휴업 중이다. 우선 리모아 고급 명품 캐리어 브랜드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바퀴가 정말 너무너무 잘 굴러간다. 그리고 은색이다. 요게 제가 알고 있는 리모아 트렁크들의 특징이랄까요? 가가지고 저도 당연히 은색으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은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시면서 셀러분이 이제 집집에 엘리베이터 있으시니까 이 무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주택이라 캐리어 제가 다 들고 계단을 몇 개를 올라서 2층까지 안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정말 너무 무거우면 어느 때는 그냥 주차장에 캐리어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바로 요 에센셜 트렁크. 요거는 가볍다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 말은즉슨 이 은색보단 가볍다. 앞에 손잡이 있어서 가로로 들기도 용이하고 세로로 들기엔 캐리어들 핏이 딱 있잖아요. 요렇게 들면 바퀴까지 해서 계단에 걸리지 않게 그런 핏이 딱 나와야 편한데 저는 키가 안 돼서 그런지 계단에 턱턱 다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바퀴가 굴러가고요. 어느 때는 그냥 지 혼자 그 김밥 천국에서 물컵 올리면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혼자 흘러갈 때도 있긴 하지만 바퀴가 스무스하다.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팩트입니다. 안에 포켓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통짜 포켓이고요. 그 리모아 캐리어를 보관할 때 사용하시라고 파우치 또 주셔서 138만원 정도이니까 합리적인가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비싸. 이쁘긴 이쁘지만 바퀴가 스무스하다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모아를 사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큰 걸 바라고 리모아 캐리어를 사신다면 조금 후회가 되실 것 같은 뭐 색은 이쁘고 그 위에 뭘 올려놔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굴러가고 바퀴가 너무 잘 굴러가서 나는 왕 만족해. 근데 가격을 한번 보면 누가 바퀴로 굴러다니게 다니나 캐리어 그까이 거 내가 그냥 들지 뭐 이렇게 생각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샤넬 운동화. 샤넬 운동화는 약간 뭐라고 하지? 내가 고를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핫하고 인기가 좋은. 근데 제가 산 모델은 이름은 이렇게 적어드리겠지만 하와이 샤넬도 오픈런만 없을 뿐이지 앞에 대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들어가면 딱히 살 게 없다. 이거는 한국과 동일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와이에 가서 이거는 꼭 사셔야 합니다. 요거는 또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산 운동화를 그냥 구경하자면 올 화이트. 원래 화이트와 검정색이 믹스된 콜라보된 똑같은 디자인의 운동화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앞에 샤넬 로고가 들어가 있고 딱 봤을 때 너무 밋밋한 화이트 신발 아닌가 했었는데 약간 어두운 곳에 가니까 요 라인이 야광처럼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 야광 빛나는 걸 보고 있었고요. 뒤에도 뭐 없고 그냥 심플하게 샤넬 운동화입니다. 이게 운동화라 당연히 밑창 보강을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나 생각 중. 근데 요 샤넬 운동화가 제가 37 반을 샀거든요. 살짝 작게 나온 느낌? 그러니까 원래 37 반의 운동화를 사면 그 신발 끈이 조금 더 남아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운동화 끈은 정말 딱 리본 한번 묶으면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된 것 같은 그걸 다 고려하고 만드신 걸까 설마? 또 그렇다고 너무 작아서 못 신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반 사이즈 다운을 하면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발목 부분도 살짝 타이트한 것 같긴 하거든요. 줄 늘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멍으로 짜자자작 늘리고 짜자자작 닫고 이게 아니라 여기 늘리고 잠깐 쉬었다가 요 부분 늘리고 두 번의 스텝이 들어가는 운동화 끈이라 그게 살짝 귀찮아서
많아서 저는 그냥 안 늘리고 쓰긴 하는데요. 늘리면 이제 리본을 묶을 길이가 조금 애매하게 남을 것 같긴 하지만 또 큰 리본을 포기한다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약간 뭔가 애매하게 나온 그런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37 반인데 지금 38밖에 없대. 그러면 38로 가셔도 후회는 없으실, 그리고 제가 볼 땐 38 반까지도 후회가 없으실 그런 심플한 샤넬의 운동화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하와이 하울 한번 해봤는데요. 제 전 영상인 아이라이너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늘 과감히 버렸고요. TMI지만 저는 사실 그거 뭐라고 할까요? 문제점을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나름 괜찮지 않나 하고 올린 건데 네, 그렇게 돼서 지금 머쓱이 지금 너무 머쓱하다. 아이라인 절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하와이 하울 리뷰인데 여행 준비템 리뷰도 되는 것 같고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하나 있으면 쓰고 만족은 하실 것 같다. 1티어 옷에 붙이는 요 뽕.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